안녕하세요. 흥농TV입니다. 오늘은 농가 여러분과 가을 배추 농사를 함께 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추 생익관리와 병해충 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추 농사를 지시려고 그러면 금년에는 폭우성 비와 지속되는 폭우 때문에 올해 가을 배추 농사 짓기가 어려움에 좀 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을 배추 농사는 흥농 4종 세트 농법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농 4종 세트 농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자재입니다. 그래서 땅 살리기 유기질, 엑스칼리버, FF100, 하나로또 요 네 가지를 갖고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 흥농 4종 세트 농법이란 기빌로 땅 살리기 유기질을 쓰시는 분들은 이 땅 살리기 유기질도 유기질 비료만 20평 내지 30평에 하나만 넣어도 퇴비를 넣지 않고 농사를 지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자 육묘 처리는 엑스칼리버 골드로 침지 처리하거나 묘상에다가 관주 처리할 때 요즘에 제일 문제되는 게 가을철에 무사마귀병 때문에 먹으려고 한두 판 심는 분들도 그 무사마귀병 때문에 배추를 사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묘상에다가 농약하고 엑스칼리버를 침지 처리해서 심게 되면은 무사마귀병에 많은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정식 후에 FF100하고 하나로뚝을 옆면 살포해 주는 건데 제2 4종 세트 농법은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우리 사장님들이 관행농법에 추가로 적용만 하면은 모든 작물의 생육 상태라든가 품질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수확량, 신선도, 수기 단축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배추 농사를 지시려고 그러면은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를 갖고 침지 처리하는 겁니다. 묘상에다가 처리해도 되고요. 요거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얻는 건데 단 한 번 종자에다가 처리하거나 육묘상에다가 침지 처리하게 되면 수확까지 가는 효과가 있고요. 요때 섞어서 쓰실 때 요즘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사마귀병이 많이 문제가 되니까 명작하고 엑스칼리버와 같이 혼용을 해서 육묘를 침지했다가 심으면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꽃병이라든가 시드름병, 토양병으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고요. 또 이게 이식 후에 밝은 촉진이 되기 때문에 몸살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 엑스칼리버를 이용하면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 엑스칼리버 골드는 농약도 아닌데 농약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금꽃 미생물이라고 하는 트리코더마 하전인균입니다. 요 엑스칼리버 골드는 병균을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균사체 용해 요소를 분비해갖고 병균 세포복을 녹이고 또 생장 억제 물질이 나와서 병균 생장 억제시킵니다. 또 생리활성 물질이 나와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작물의 성장을 촉진시켜주기도 하고요. 사용 방법은 종자에다가 코팅하고 배추는 침지 처리 또 육묘상 관주 처리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필시음, 나이족티냐, 시드름병, 기넥병 이런 거에 뿌리를 보호를 받아서 성장이 잘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땅을 살릴 수 있나요? 이 작물 연작장에는 크게 병균병에 토양의 산성화, 미량요소 결핍, 토양 미생물로 인한 문제. 그래서 모든 식물은 뿌리로부터 토양 속에 미생물이 활성화되고 염류분해를 시켜주면은 작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배추 같은 경우는 제가 관행 퇴비하고 같이 사용할 때는 50평에 한 포라고 그러는데 이 가을 배추는 생육 기간이 길지가 않고 또 다비성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땅 살리기 유기질을 30평 내지 20평에서 30평만 한 포만 넣어도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밑거름으로 땅 살리기를 20평 내지 30평에 한 포 넣고 원형 복비 50평에 하나 넣으시면은 배추 농사 지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500원인 투자로 땅도 살리고 작물의 연작장애도 해소하고 토양에서 나타나는 탄저병, 토양병, 역병, 시드름병 이런 거로부터 보호를 받고요. 뿌리 내름이 좋기 때문에 수기도 단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추를 심게 되면 이렇게 비료를 미숙 퇴비를 갖다 살포하게 되죠. 이 미숙 퇴비는 토양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땅 살리기 유기질을 갖다가
50평 내지 60평에 한 포씩 더 추가해 주면은 이 퇴비도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배추가 웃자라지도 않고 배추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이고요. 제 땅 살리기만 쓰신다 그러면은 20평 내지 50평에 하나 놓게 되면은 이런 퇴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토양병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제 무사마귀병이 이제 가장 문제되는데, 무사마귀병은 이제 배추이랑 두둑을 높게 해주시고 석회를 꼭 시용하셔야 됩니다. 배추는 이제 pH가 이제 6.5에서 한 7 정도에서 좋은데, 이 산성 토양에서 특히 무사마귀병이 많이 발생되니까 무사마귀약을 꼭 기비를 쓰셔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약들이 이제 후론사이드, 수론사이드, 또 호간나, 명작 이런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같이 이렇게 폭우성 비가 많이 오고 밭이 지를 때 그런 약재들을 뿌리게 되면은 뭉쳐갖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먼지가 날 정도로 났을 때 노탈, 감을 맞춰갖고 노탈을 칠 때 그런 약재들을 살포하고 해야 제대로 효과가 있고요. 또 명작이라든가 후론사이드라든가 또 호간날 뿌린다 하더라도 과습한 포장해서 뿌리게 되면은 약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면은 토양에서 수분을 맞게 되면은 이제 토양에서 미생물이 활성화가 되고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굿도 안 들어가는 토양이 부실부실해집니다. 그리고 토양 내에서 질소를 고정시켜주고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가리라든가 미량 요소를 분해해서 배추에 공급을 해줌으로써 배추 성장을 촉진시켜주기도 합니다. 토양은 이제 모든 작물의 뿌리가 받고 살아가는 터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같이 이제 비가 많이 와갖고 이렇게 착가라앉아 버리면 통기성이 불량돼갖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배추를 심어놨다 하더라도 이 실뿌리가 그 과습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낮에는 시들었다가 밤에는 깨났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제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이제 통기성이 좋아집니다. 토양이 부풀어져 갖고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그리고 양분, 수분을 고정으로 비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작물의 성장을 촉진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행농법과 땅 살리기 농법의 여행 공급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비료를 썼을 때 이런 곡선을 그리죠. 양분이 과다됐다가 떨어지면은 양분이 이제 고갈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춥을 줍니다. 그럼 수세가 폭발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땅 살리기를 주게 되면은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6개월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권 확보가 잘 되고 뿌리 내림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작물이 잘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 배추면은 제가 충남보 농협에 이제 한 30만 포기 정도 저희가 이제 올해 공급을 하는데, 이제 수확을 앞둔 이 배추면입니다. 이 배추면은 이렇게 이제 공중육면을 해야 됩니다. 공중육면을 하게 되면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무사마귀병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무사마귀병은 파종에서 20일 사이에 일단 혹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묘를 갖다가 심게 돼버리면은 나가서 이제 뿌려오기의 원인이 되고, 또 이제 작업자라든가 토양에 연작으로 인해서 무사마귀병이 이제 잠복해 있는 포장에다가 땅에다가 육멸하게 되면은 감염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배추 심어놓고 25일만 되면은 배추가 혹이 생겨갖고 양분을 차단하기 때문에 낮에는 시들다가 저녁엔 깨놨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쟤는 이게 파종한 지 23일 된 육묘입니다. 그래서 25일째 되는 날 이제 농협에 이제 공급할 모종입니다. 그래서 쟤는 이제 이렇게 육묘상에다가 엑스칼리버하고 명작을 처리해서 나가면은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농가가 이제 모를 이제 직접 구매하셨거나 또 적으신 분들은 물 200리터에다가 엑스칼리버 한 봉, 명작, F100 이렇게 넣고 모종을 침지 처리해서 심으면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근데 제 엑스칼리버 골드는 요게 이제 뿌리옥의 이제 방제가가 이게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뿌리옥의 병에 방제가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부정근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는 지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을 넣고 흔들어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잘 풀어집니다. 그래서 물 200리터에다가 엑스칼리버 하나, 명작, F100 반병을 넣어갖고 침지 처리해서 이렇게
심게 되면은 나가서 활착도 빠르고 토양에서 나타나는 무사마귀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왜 보호를 받는가 이거를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돼서 이제 심게 되죠. 이건 양배추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으면은 이게 일주일만 넘어도 이렇게 뿌리 내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엑스칼리버를 처리해서 심으면 요 위에서도 부정근이 잘 내려줍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배추 뿌리에 혹이 생겼다 하더라도 여기서 부정근만 잘 내려준다 그러면은 배추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제 무사마귀병이 걸린 배추 포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봅니다. 다 죽었지 않습니까? 낮에는 시들었다가 깨어났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 집 배추밭을 보게 되면은 이 위에 높은 데는 덜 죽고 여기는 더 많이 죽었죠. 비닐 멀칭을 했죠. 근데 이랑에 고랑이 별로 없습니다. 이 무사마귀병은 산도가 낮고 과습한 포장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랑 두둑을 높여야 된다. 석회 시용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밭갈이 하기 전에 이런 포장은 후런사이드나 명작이나 또 호간나나 전면 살포를 해야 돼. 진밭에다가 살포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마른 밭에다가 뿌리고 하시고, 첫째 또 중요한 거는 배추를 무사마귀병의 내병계 품종, 뿌리옥의 내병계 품종, 씨알계 품종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제가를 높여야 되는데, 그럼 이 위에는 왜 덜 났느냐? 같은 포장이면서도 여기 이제 과습 피해가 덜 받았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보다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래서 배추는 두둑을 높게 심고, 될 수 있으면 가을 김장 배추는 하루라도 늦게 심는 게 무사마귀병 훨씬 덜 걸립니다. 2, 3일 차이에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정식 시기를 잘 맞춰서 심는 것이 좋다. 그럼 이제 무사마귀병의 이제 원인이 이제 파종을 해갖고 요 20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식 시에 이제 육묘상에서도 이제 감염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중육묘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죠. 이제 금표면에 돌기가 형성해서 혹이 비대기 시작합니다. 생육기 11잎에서 13잎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혹 비대기입니다. 20일서부터 40일까지가 혹 비대기인데 25일 되면 혹이 형성되어갖고 염주알 모양 이게 생겨버리고 세근이 비대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추 육묘에다가 엑스칼리버 명작 F100을 침지 처리하고 심고 배추 정식 후에 20일 있다가 F100하고 엑스칼리버 농약 줄 때 명작하고 섞어서 연면살포를 흠뻑 해주게 되면은 40일만 되면은 여기 30일죠. 식물체가 위조 배추가 이제 시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들기 시작을 하는데 40일만 되면은 혹이 부패가 됩니다. 이게 심한 거에는 이제 위조도 생기지만은 45일에서 50일 정도 되면은 무사마귀병이 스스로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뿌리옥병 위에서 부정근이 내린다고 그러면은 배추에 혹이 있다 하더라도 수확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작 엑스칼리버를 침지 처리하고 심어놓고 21일 때 2번 이렇게 처리해주면 아주 효과적이죠. 무사마귀병의 이제 발생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육묘시 이제 사용하는 물로 인해서 육모 상자에서 이미 감염돼서 나가고 작업자에 의해서 감염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땅속에서는 이제 7년 내지 10년간 생존하고 뿌리털이나 표피에 상처를 통해서 이게 침입이 됩니다. 이게 병에 걸렸던 식물의 뿌리 혹 속에서 휴면포자의 형태로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토양에서 7년 내지 10년 가는 거고요. 물에 이동하거나 하천이 범람할 때 병이 이동할 수도 있고요. 농기계, 작업자에 묻은 흙에 의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요. 특히 사람이나 이제 동물 몸에 묻어서도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고질병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병을 단번에 잡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배추 안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도 교정을 시키고 또 밭갈이 할 때 적용약제를 뿌려주시고 육묘는 엑스칼리버, 명작, F100 침지 처리해 주시고 심고 나서 20일에는 우리가 등록된 명작하고 엑스칼리버 골드를 이제 연면살포를 해주게 되면 이제 훨씬 덜 걸립니다. 이제 예방과 대책,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상토는 반드시 소독해야 된다. 요즘은 뭐 상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석회는 300평당 150 내지 200kg를 사용해서 토양 산도를 교정을 해줘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높은 이랑입니다. 배수구 철저 물 빠짐을 좋게 해주는 게 좋다.
발병 포장에서 이제 농기구나 이제 사람 이런 데서 많이 옮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발병 포장에서 썼던 그 농기구라든가 이런 거는 쓰지 않다는 포장에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강원도 이제 여름 배추 포장들이죠. 특히 강원도 여름 배추에도 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무사마귀병하고 또 무름병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포장에 제 땅 살리기 유기질 30평 내지 30평에 한 포씩만 들어가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토양의 문제는 이제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비료 유실이 빨라요. 그리고 산도가 낮기 때문에 비료 주게 되면 이제 가스장에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제 땅 살리기에 쓰게 되면 이제 뿌리 내림도 좋고 엑스칼리버 처리하면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 내림이 좋으니까 가뭄의 견딘심도 특히 강합니다. 그래서 석회결핍 증상도 훨씬 덜 나타나죠. 이렇게 이제 원은 이제 생육증의 모습입니다. 이제 배추 농사 짓다 보면 이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 칼슘 결핍. 그래서 이 칼슘 결핍은 이제 왜 일어나는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김장배추를 이제 옥수수 심고 나서 후작에 두둑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은 배추입니다. 엄청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후작일로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배추 육묘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육묘를 너무 이제 한 30일 이상 이제 이렇게 육묘를 하게 되면은 이 뿌리가 원심분리그면 돌았던 뿌리는 나가서 활착이 늦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쭉쭉 잘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기 전에 이제 명작하고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게 되면은 뿌리 내림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하엽이 고사해서 심한 모습인데 이런 포장들은 이제 가물어서도 나타날 수가 있지만은 가뭄보다는 이제 과습에 의해서 이제 낮에 이제 시들었다 깨놨다면서 이제 하엽이 이렇게 이제 누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심하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무름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름병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등록된 약재, 이제 일품이라든가 이런 약재 줄 때 F100하고 하나로 뚝을 섞어주게 되면은 이 무름병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그렇게 방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과습 피해 증상과 대책인데 이제 얘가 배추 보십시오. 이런 밭은 이제 무조건 무사마귀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배수가 불량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양 중에 이제 산소가 부족해갖고 이제 실뿌리가 죽고요. 독소물질이 생성되고 뿌리가 손상되고 비료 유실이 되고 병해충 발생이 심하죠. 증상으로서는 이제 낮에는 시들고 아침 저녁에는 이제 회복이 되고 잎색이 점차 연약해지고 초세가 약해지고 속잎 신장이 불량해지고 수량과 품질이 저하가 되죠. 대책은 이제 봄밭에서 한 번의 습해는 이제 거의 회복이 불능합니다. 내습이 강한 품종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랑 두둑을 높여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집에는 이랑 두둑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추에 이렇게 되면 불량적이고요. 이렇게 이제 뿌리옥이 형성돼 버립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0일 정도 잠복했다가 20일서부터 40일 사이에 이 혹이 형성되는데 요거를 처리했던 면은 나가서 여기서 부정근이 내리기 때문에 혹이 있다 하더라도 배추 수확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심지 처리할 때 엑스칼리버, 명작, F100 그리고 정식 후 20일에는 엑스칼리버, 명작 이렇게 처리해서 충분히 주게 되면은 입이 넓기 때문에 약을 주게 되면 이제 뿌리옥적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부정근이 잘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거는 뭐 이제 탄력을 받아서 이제 잘하고 있는 거고 겨루고 초기의 모습이고 또 이제 배추 농사를 짓다 보면 이 청벌레 피해가 이제 아주 크죠. 이 청벌레가 이제 1령, 2령 어렸을 땐 잘 죽는데 이렇게 3령, 4령 돼버리면은 지금 등록된 약재를 주더라도 내성이 와서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컸을 때는 제 BB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된 약재 줄 때 BBM을 같이 섞어주게 되면은 아주 한 방에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벌레라든가 파밤나방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문제되면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팬텀, 요게 이제 벼룩벌레인데 이제 팬텀이라든가 이런 등록된 약재가 있으니까 초기에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 벼룩벌레도 우습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모종상에서 생겨버리면 이렇게 이제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초기 방제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구멍이 이제 많이 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초기 무름병 증상, 이제 세균병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거는 과습에 고온에 이게 많이 생기거든요. 결구 시작할 때 많이 생깁니다.
이런 포장에는 이제 등록된 약재 줄 때 FA100 하나로 뚝 같이 섞어주게 되면 방제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FA100은 이제 질소 흐름을 조절해줘 갖고 균형 있게 크게 해주고요. 하나로 뚝은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이제 보조제입니다. 그래서 일품이라든가 이런 등록된 약재 줄 때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입에 이제 테두리가 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가뭄에 의해서 가리가 과다됐을 때 이렇게 이제 시들은 거는 이제 비가 오고 나서 햇볕이 나게 되면은 뜨거운 물에 놓다 뺀 거면 이렇게 데쳐지는 이런 현상도 있는데 이런 건 큰 문제가 되질 않고요. 이게 이제 그 흑반병이죠, 이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기에 이제 과습에 의해서 또 비분이 딸릴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약재에다가 연면살 뺄 때 FA100 하나로 뚝 주시면 좋습니다.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습에 의해서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배추에 치질 걸렸다고 그러죠. 물음병도 생겨버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포기가 이렇게 시든 현상이 나타나죠. 이것도 이제 세균성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사할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된 약재에다가 FA100 하나로 뚝 주게 되면 방제가가 높아지고요. 더 중요한 거는 과습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 게 더 좋다. 이 뿌리옥 상태가 이제 45일만 재버리면 이렇게 이제 보시죠. 잔뿌리가 없어지고 점차 뿌리옥이 이제 부패되는 거죠. 이렇게 부패될 때 배추 포기 밑에서 부정근이 내려오게 되면은 배추 수확했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잔뿌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혹이 형성이 돼갖고 양분 올라가는 걸 다 차단하기 때문에 낮에는 시들었다가 저녁에 깨어났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카신결핍입니다. 카신결핍. 토양 중에 이제 석회결핍인데 이게 이제 토양에 석회가 없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석회는 있는데 토양의 수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소가 가리가 과다시 기량작용이라는 흡수장애가 일어나서도 일어나고요. 또 고온과 가습 등으로 인한 석회 흡수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충분한 석회 시용을 해주시고 토양 산도는 6.5에서 한 7 정도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관수 및 충분한 유기물만 넣어줘도 이 병은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 석회결핍이 나타날 때 석회가 있어도 나타나고 없어도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나죠. 그래서 제 땅살리기 유기질하고 엑스칼리버 처리해서 나가게 되면은 튼튼한 뿌리가 깊게 내리기 때문에 가뭄에 의한 피해도 훨씬 덜 받기 때문에 석회결핍 증상도 훨씬 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하게 나타나면 이제 연마칼슘이라든가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칼슘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엑스칼리버 FA100만 옆면 살펴줘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개 이제 질소가 과다돼서 가뭄에 의해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이렇게 속까지 이렇게 다 썩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꿀통 생겼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일명 꿀통 배추라고 그럽니다. 이제 수확해 보면은 이렇게 다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수확기 석회결핍 좀 설명드리면은 석회는 식물체 이동이 어려운 성분이죠. 토양 내 질소 및 가리가 과다할 때도 이게 나타나고요. 기량작용에 의한 석회 흡수가 저하되게 되고 불량 환경에 의한 뿌리에서 석회 흡수가 안 되는 경우 토양 내 석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만 튼튼해도 이 병은 훨씬 덜 걸린다. 그래서 좋은 유기물이라든가 엑스칼리버 처리하기만 해도 이건 훨씬 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붕소결핍도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배추 심을 때는 우리가 이제 300평당 이제 붕소를 2kg 내지 이제 3kg 정도 넣으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원인은 이제 건조, 과습, 고온 등에 의해서 붕소 흡수 저해가 일어나죠. 이 붕소가 부족하면 이제 칼슘도 이동이 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질소, 칼리, 칼슘 과다 시비로 기량작용에 또 나타나기도 하죠. 정식적에는 이제 붕사를 갖다가 300평에 2kg 내지 3kg 정도 뿌려주시면 됩니다. 가뭄 시 이제 관수 및 붕산비료. 옆면 살포할 때는 꼭 붕산비료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붕사가 아니라. 그래서 붕산비료를 갖다가 옆면 시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량요소인데 있으나마나 한 것 같은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배추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빌로 쓰실 때는 붕사비료를 2kg 내지 3kg 이미 정식해놨다면 붕산비료를 갖다가 0.3%액을 희석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 붕소결핍이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나죠. 배추에 이렇게 줄기에 이렇게 점이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길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렇게 식물병이 질소 과다에 의해서 가뭄에 의해서 이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병도 이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배추가 이제 정상적으로 자란 이제 배추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배추가 자랐을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김장들을 이제 11월 이제 중하순경에 하는데 요때 이제 배추가 다 됐다고 그냥 놔둬버리면은 김장하러 가보면 진딧물 번복입니다. 진딧물 번복. 그때 이제 10월 말 11월 달에는 이제 날이 가물기 때문에 진딧물이 많이 생기고 이 뒤에 있기 때문에 진딧물을 또 찾아낼 수도 없고 이 속에 헤쳐보면 아주 번복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진딧물 방제도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아까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고요. 이 뿌리옥병 이렇게 되는 거죠. 심하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수확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배추의 바이러스는 큰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무름병 제가 설명드렸죠. 이 등록된 약재에다가 FF백 하나로 뚝 이렇게 사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없는 병이고요. 이제 녹인병이 또 이 비절 때문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양분이 공급이 안 될 때 이 병이 많이 나타나고요. 늦가을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이게 이제 추비만 잘 줘도 되고요. 제 땅 살리기 유기질만 넣어버리면 이 병은 없습니다. 엑스칼리버하고 이거 처리하면은 이 비절이 일어나질 않는다. 왜 안 일어나냐? 땅 살리기 유기질 또 엑스칼리버는 질소 고정을 시켜갖고 토양에서 비료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런 병은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다 비절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거죠. 녹균병에 의해서. 이건 이제 흑반병이고요. 요것도 큰 문제가 없고요. 요거 이제 치질 걸렸다고 그러죠. 이제 과습에 의해서 두둑이 낮췄을 때. 그래서 두둑을 될 수 있으면 높여주고 깊이 심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치질이 덜 걸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방제 방법은 이제 재배 시 질소 비료 과용을 피한다. 시설하우스 재배 내부가 과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병이 심하게 발생한 포장은 비주기 작물과 돌려짓기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일바이오라든가 이제 항생제 계통의 약재들이 잘 됐습니다. 요때 우리가 FF백하고 하나둘을 섞어주면 아주 효과적이죠. 요거는 좀 전에 그 벼룩벌레 설명을 드렸죠. 어렸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 무 같은 경우도 무 심는 분들이 많은데 이 김장무 심으면은 다 군보졌다고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 벼룩벌레 유충이 토양에서 이미 이거 다 갉아먹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오기 전에 이미 생겼던 건데 이게 나와갖고 이게 피해가 돼갖고 이 증상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무, 배추 심을 때는 토양살충제를 기본적으로 잘 뿌려주셔야 이 벼룩벌레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노린재 피해도 요즘에 나타나는데 노린재는 뭐 작물에 관계없이 나타나니까 피해를 봐가며 해충을 봐가며 방지하시면 됩니다. 이 점나방이 제일 문제가 되죠. 이 9월달 또 봄배추 하시는 분들은 5월달에 이 낙하산벌레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그냥 엄청나게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건 발생하기 전에 약을 잘 주셔야 되고 여기도 지금 청벌레 아까 말씀드렸죠. 요 약재 줄 때 BBM을 같이 섞어주게 되면은 전벌레도 그렇고 청벌레도 그렇고 방제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 파밤나방이 이제 1령, 2령, 요때는 이제 등록된 약재를 줘도 잘 죽는데 3령, 4령 이렇게 색깔이 변해지기 시작해버리면은 지금의 약재 갖고 내성이 와서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2가지, 3가지 이렇게 섞어주는데 요때 등록된 약재에다가 BBM을 섞어주게 되면은 이런 거는 이제 한 방에 날릴 수가 있습니다. 거세미나방은 이제 우리가 토양살충제를 넣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추 생육 중에 이제 재배 관리인데 요거를 제가 보여드린 거는 엑스칼리버 FF백은 배추 정식 후 20일경에 꼭 해주십사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명작을 같이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무사마귀병에도 많이 보호가 되고 작물도 튼튼하게 되고 또 에엽이 커지질 않습니다. 에엽하고 건잎이 같이 크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육면은 명작 엑스칼리버 또 생육중 정식 후에 20일은 엑스칼리버 명작 FF백 이렇게 해서 연면 살펴주게 되면은 이제 뿌리옥병이라든가 무름병 또 가뭄에 견디는 힘이 강하고 또 석회결핍이 훨씬 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추 결구 시기에 가면 이제 과습으로 인한 온도가 높았을 때 무름병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때는 이제 등록된 일품이라든가 이런 약재에다가 하나라뚝, FA100을 같이 혼용 살포하게 되면은 무름병, 녹균병 방제가가 좋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하나라뚝은 그 무름병이라든가 녹균병,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고요. FA100은 성장 촉진도 시켜주는데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을 바꿔줘 갖고 균형 있게 그런 영양자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섞어주게 되면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배추, 가을 배추 농사 여러분과 함께 지어봤는데 우리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지속되는 비에다가 고온 현상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배추 정식 시기를 2, 3일만이라도 늦춰주시면 배추의 뿌리병은 훨씬 더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배추는 일찍 심을수록 방제가가 떨어진다. 2, 3일이라도 늦게 심으면은 방제가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 흥농TV 유튜브를 보시면은 제가 배추를 비롯한 여러 작물에 대한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영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